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를 자족도시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공업 지역의 일부 면적을 또 대장 산업 단지의 면적을 마련해서 옮기는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행정지원에 의해서 좀 더딘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산 전 부천시의원과 광래경 부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 공업지역 재배치라는 표현을 오늘 이야기 때 좀 사용해야 하는데 부천에서는 이제 송내 1호선 국철 1호선 남쪽 구역이죠. 그쪽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대장 신도시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지난 상반기 때 알려왔습니다. 자, 이게 좀 개략적인 내용인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박 전 의원님. 네, 송내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처음에 시작이 1997년도에 거기를 이제 지구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나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큰 면적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재정비를 했는데 이 이제 송내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2019년도 상반기에 아마 예산 편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용역을 한 2년 정도 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제 사업 설명이라도 공청 이런 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차가 좀 늦어졌는데 2022년 3월에 이제 그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심의를 하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2022년 7월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업 물량 재배치가 나온 거는 2019년도에 이제 정부가 12월에 이제 제3기 대장 신도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 용역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천시 대장지구에 약 20만 평의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발표를 하면서 부천시 이제 아까 말한 송내 지구 단위 계획 남측 송내동 일원에 있던 공업 물량은 약 60만 제곱미터를 대장동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이제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예.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제 공업용지 땅이 있는데 신도시에 새로운 그 산업단지 땅이 생기니 좀 옮겨서 다시 도시 설계를 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도 이 대장 이 첨단 산업단지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곽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그 대장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송내에 있는 공장 지역, 공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업 용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로 그 공업 용지를 갖다가 첨단 산업단지 대장동에다 씌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배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인구가 과밀하게 수도권으로 밀려 들어오니 인구가 밀려오는 이유는 결국은 산업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들을 뭔가 좀 억제하고 과밀된 것을 억제하는 권역을 만들었고 그것을 서울, 뭐 경기, 광역 부분으로 공업 물량을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에도 공업 물량을 분배했어요. 공업 용지를 4.54km, 제곱킬로미터 안에 그만큼만 부천시는 가지고 있어라. 그거 가지고 있으라 해서 그것만큼의 용량이 있는데 이미 오정동, 내동, 뭐 삼정동 이런 곳에 다 산업단지가 우리가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쓸 만큼을 다 쓰고 원도심에다가 송내동, 소사 본동 그리고 역곡의 일부에 원도심에 남겨져 있는 공업단지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몰려있는 그 부분을 이제 그거는 공업지역으로 안 쓸 터이니 이 부분은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져가서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전체 우리 부천시에 정해져 있는 공업 물량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첨단 산업단지라는 조성이 아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에 이런 공업용지가 그 옮겨가려는 절차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도 세워져야 되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상반기 때부터 관련 보도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게 예. 어떤 지금 아마 그 도시계획에서 공업용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 절차 중에 스톱됐어요. 그러니까 스톱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그 송내동 일부에는 제가 볼 때는 3080이랑 뭐 국토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려되는 송내동을 개발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우려되는 지점들을 빨리 오픈해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았나. 그래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개발이 혹시 이것 때문에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전 의원께서도 그 지난 그 현직 때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셨잖아요. 이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왜 관심을 갖는 건가요? 이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내에 정부가 이제 2022년도 6월에 이제 원도심 공공복합개발 3080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군데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역 북쪽에 동측 서축하고 그다음에 송내역 남부 쪽에 이제 준공업 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공복합개발 3080을 추진하면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한다 하면은 대단히 많은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용적률부터. 그러면 이런 게 거기 그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공공복합개발 3080은 100% 현재 진행이 된다는 보장도 100%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2년이 다 오는데 지금 2차 사업 설명회까지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시에서도 되게 시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특정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천이 내놓으라는 만한 기업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는 더 신중하게 행정 절차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민선 8기 조영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의견 조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를 일부가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원내에서도 좀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부천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를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좀 맞는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부천시 의회까지도 보고가 오지 않는 단계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안이 나와야 의회에 보고하는데 뭐 물론 그 전에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획안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다 거쳤더니 그 공업지역은 재배치하는 것이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하는 그 과정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의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박정선 의원님께서 8대 때 계실 때 보고가 되었지만 그 이후의 단계는 뭔가를 보고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을 구상하는 전 단계로서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잠시 지나면 그게 외부에 공개해야 되고 의회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검토사항이 반드시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오기까지의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내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이라는 게 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자신 있게 설명을 분명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약간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업 지역을 뭐 아까 이제 우리 송내동에 있는 거를 이렇게 띄어다가 대장동에 갖다 놓는 그 과정도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행정적인 그렇죠. 공업 지역을 왜 재배치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재배치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거와 맞춰서 갖다 놓으려면 대장동의 상황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갈 때 또 경기도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를 분명히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예. 해당 지역을 좀 설명하자면 또 이런 겁니다. 공장 총량을 유지해야 하는 부천시 입장에서 네.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네. 이해관계가 엇갈린 시각들에서 좀 걱정과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금 그 해당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복합 도시개발 네. 사업 검토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그 공장 지역 면적에서는 최근에 뭐 그 기업이 이전하기로 또 했죠? 그 이전하기로 했고, 또 그 땅은 또 민간 개발이 예고되고 있고, 뭐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좀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쪽으로도 걱정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송내동에 대한 예. 자세한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그 3080이라는 그런 그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그 개발 사업이 사실은 진행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미동이 제 지역구 안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민민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LH가 왜 진행을 안 하고 왜 사업 설명을 안 하는지 민과 관에 있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런 상황에서 송내동은 또 그 특정 기업에 대한 그 주변 부지들, 그리고 그 해당 부지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눈을 다 크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것 때문에 차질이 자꾸 생기지, 이런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에는 좀 더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좀 뭐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조각 그 범위 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뭔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단 대장진구 이 첨단산업단지 그 조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시간 관계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송내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제 공업 물량 아까 말한 이제 60만 제곱미터는 대장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로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된 거고, 거기 이제 개발 계획에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됐던 건데, 그거는 추가로 이제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정비 사업은 2년 안에 이제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대장지구가 2024년부터는 아마 산업단지 용지를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지구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공업 물량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첨단산업단지 대장신도시를 우리가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공업 물량 정도로만 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지금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기업 유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SK에서 연구소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가 첨단산업단지가 이제 동서로 이렇게 나뉘나 봐요. 그래서 SK가 들어오는 서쪽 측, 그 부분은 이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의 승인이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분 58만에 대한 부분 중에 한 33만은 1차로 들어갔고, 그 외에 한 23만 정도는 추가로 내년 1월에 들어갈 예정인데,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 여기에 유치하는 기업은 우리 시에 정말 이때까지도 그런 기업이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큰 기업이. 그러니까
과제이고 큰 숙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조성원가가 조성원가를 내고 들어가요. 근데 예. 문제는 자족기능, 자족시설에 들어가는 일반 이제 우리 부천시에 있었던 첨단 산업이 아닌 일반 산업군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부천시의 우리 기업들이 네. 어떤 혜택으로 들어갈지가 저는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았는데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의 군은 또 다름 아닌 어떤 그런 감정가로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좀 약간 뭐라고 하죠? 그 평등하지 않은 부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기업에, 우리 부천 지역의 기업, 그 부분은 어떻게 시가 합리적인 선을 잘 찾을 것인지, 그래서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인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는 이제는 한 2년 사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는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우리 부천 지역의 예. 다른 동네에 있는 지역이 대장동으로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과제는 좀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예. 공업용지가 처음에는 58만 나왔다가 54만 나왔다가 56만 나왔어요. 예. 앞으로 더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음. 마지막까지 이게 최종까지 보지 않으면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까지 계획한 공장 물량을, 공업 물량을 저는 잘 지켜내는 게 시의 입장의 큰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당시 부천시가 물량을 뭔가 손해 본 게 있습니까? 이 물량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한 도시 과밀화 억제를 예.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이제 이성 예. 도시들의 이제 공장 물량의 총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현재 약 450만 제곱미터의 이제 공장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제 판교 개발 때 이제 부천시에 약 한 3만 예.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공업 물량을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사실 그 공업 물량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업 단지를 조성할 토지가 사실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지금 대장 신도시에도 처음에는 뭐 66만 제곱미터를 한다겠다 58만, 56만으로 줄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이미 원도심에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대장동에 100만 평이나 토지를 풀어가지고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공업단지를 소규모라도 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찾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송내동 역세권 지구단위에서도 66만 제곱미터 공업 물량을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장동에 58에서 56만 밖에 갈 수 없는 문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첨단 산업단지는 공업 지역이잖아요. 공업 예. 지역인데 이렇게 전자, 신소재, 정보통신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연구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지 자족용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찰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오기에는 토지 가격이 비싸고 산업단지는 이제 조성원가나 그 기업이 원한 예. 만큼의 토지 비율을 계산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훨씬 들어오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수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제 첨단 산업단지는 교통 여건이 좋아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다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문제들이 예. 원활히 매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오늘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다소 사용한 용어들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낯설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좀 저희도 좀 앞으로 더 단어를 선택해가면서 설명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이야기도 의회에서 네. 좀 이렇게 진전되는 게 있으면은 좀 다시 네. 모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